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교류의 일반식입니다. 자, 교류의 일반식이요. 앞서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이어서 정연파 교류의 일반식을 뽑습니다. 앞서 이런 얘기했죠. 이렇게 N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이렇게 전기자 있다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S극이에요. 지금 여기 가운데 부분이죠. 우리가 중성축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죠? 중성축 부분에 존재하는 슬롯 안에 도체가 이렇게 있다고 본 거죠. 실제로는 원통형이니까 이런 형태를 띠겠죠. 편의상 여기를 A, B, C, D라고 봤죠? 물론 지금 이게 N극, S극이고요. 이 상태에서 이 전기자를 원동기를 통해서 빠른 속도로 일회전을 시킨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와 같은 파형을 한 번 얻을 수가 있다고 했죠. 자, 플러스 그리고 마이너스. 항상 플러스 의미는 전류가 A, B, C, D로 흐른다면 마이너스는 전류가 D, C, B, A로 흐른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높은 기전력을 얻기 위해서 얘를 여러 번 감아서요. 도체 개수를 N개로 늘리면 이 N은 V, B, L, 사인, 세타. 여기서 V는 요 전기자의 회전 속도, 주변 속도라는 표현을 쓴다고 했죠. 그 다음에 B는 요 전기자가 존재하는 공간에서의 자속 밀도, 극 하나당 자속을 파이라 하면은 지금은 2극이니까 2파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S라고 했죠? S. 반드시 이 S는 기억해야 돼요. 전기자 표면적을 의미한다고 했죠. 표면적. 그 다음에 요 L입니다. L은 요 전기자 도체 하나의 길이. 메터요. 메터. 그런데 이 기전력은 넓은 의미에서는 전압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요. 전압 VT라고. 이제 지금 V는 전압의 의미예요. 요 V는 주변 속도 의미고요. VM
사인 오메가 t. 지금부터 이 세타가 오메가 t로 변환되는 과정을 보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교류 파형에서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주기입니다. 주기. 주기가 뭐예요? 똑같은 현상 등이 계속 반복될 때 한 번 반복되는데 걸리는 시간. 지금 이와 같은 교류 파형에서는 여기까지의 시간이죠? 이 시간. 맞습니까? 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주기. 단위는 당연히 시간이니까 세크. 세크.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F라는 문자를 쓰고 있죠. 단위는 헤르츠. 헤르츠요.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공부할 때입니다. 하여튼 이 주파수란 표현이 들어오면은 앞에 무슨 말이 붙은 간에요. 주파수란 표현이 들어오면은 이건 무조건 1초 기준이에요. 1초 기준이요. 각 주파수가 됐건 고유 진동 주파수가 됐건 임계 주파수가 됐건 무조건 주파수란 표현이 있으면은 이건 뭐다? 1초 기준. 그러면 주파수는 뭐예요? 1초 동안 이와 같은 파형이 몇 번 반복되는가? 이게 뭐예요? 주파수. 현재 우리나라는 상용 주파수가 얼마? 60Hz죠. 맞습니까? 1초에 60번 반복. 그렇다면은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60분의 1초라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주기와 주파수 사이에는 무슨 관계? 반비례. 또는 F는 뭐? T분자 1. 기억해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오메가를 봅니다. 이제 오메가. 자, 미리 오메가를요 써놓고 시작합니다. 이 오메가가 기기나 물리입니다. 기기나 물리. 그 다음에 회로. 회로. 표현법이 다르죠. 항상 기기에서는 이 오메가를 각 속도라고 그래요. 회로에서는 각 주파수란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걸 잘 기억을 하고 구별을 해야 돼요. 적어도 오늘이요. 이건 반드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 각속도, 각 주파수를 보는데요. 먼저 뭘 좀 보냐면은 일단 여기 봐요. 우리가 여기가 몇 도?
90도. 몇 도? 180도. 몇 도? 270도. 몇 도? 360도. 맞습니까? 이 360도를 우리가 종종 뭐라고요? 2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하죠. 2파이 라디안이라고 표현하죠. 바로 이제 이와 같은 2파이 라디안. 이게 뭐죠? 뭐요? 호도법. 라디안법이라고 하죠. 라디안법. 이걸 간단히 보면서 자, 정리 들어갑니다. 호도법이 뭐예요? 원의 호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 그죠? 자, 여기에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이에요. 약간 찌그러졌지만 원으로 보세요. 원. 자, 원에서 이런 부분을 뭐라고 그래요? 호라고 하죠. 원의 중점을 지금 오라 합시다. 이렇게 직선을 그어요. 뭐죠? 반지름 R. 맞죠? 편의상 이 점을 A점이라 합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식 원의 둘레 얼마요? 2파이 R. 2파이 R. 바로 이 2파이 R이 여기 호도법에서 나온 얘기죠. 자, 여기 봐요. 일단 지금 A점에서 출발해서 호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점부터 호의 길이가 반지름 R과 같은 점이 있겠죠. 그 점을 편의상 B점이라 하자. 즉 AB의 길이가 얼마? 얼마? R. A에서 B까지의 호의 길이. 그때 요 사이각 세타입니다. 세타. 그렇다면은 이 세타는 원의 반지름이 작아지든 원의 반지름이 커지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줄면은 그에 비례해서 호의 길이도 줄잖아요. 반지름이 커지면 그에 비례해서 호의 길이가 커지니까 절대 안 변하죠. 이 사이각 세타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1 라디안. 이게 대략 얼마다? 57.17도 정도예요. 이해합니까? 57.17도 정도예요. 이게 1라디안의 정의예요, 정의. 이제 여기다가 몇 배를 합니까? 파이배를 해주는 거예요. 파이배. 그러면 파이 라디안은 몇 도? 180도가 되겠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2분의 파이는 90도, 3분의 파이는 60도, 4분의 파이는 45도, 6분의 파이는 30도. 맞습니까? 이 파이는 360도. 이렇게
원의 호를 가지고 각도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한다? 호도법. 그렇다면요, 하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 A점에서 출발해서 임의에 C점이 있다고 봐요. C점. 그때 A점과 C점을 이어주는 요 사이각이죠. 요 사이각. 세타요. 이제 이 세타가 몇 라디아이냐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A점부터 반지름 R과 같은 부분까지가 1라디안. 맞죠? 그럼 만약에 A에서 C까지가 반지름 R의 2배라면 2라디안. 그죠? 그래서 지금 AC의 길이를 이제 우리가 L이라고 하자. 여기 A점부터 C점까지요. 그러면 이 사이각 세타가 얼마인지 모른다. L을 R로 나누면 되겠죠. 맞죠? L이 R과 같을 때 1라디안. 만약에 요 L이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R의 2배라면 2라디안. 모를 때는 L을 R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이로부터 이제 우리가 L은 R, 시타로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이제 시타는 라디안법이에요. 라디안법. 그런데 여기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학교 운동장이에요. 한 학생이 여기 서서 뜁니다. 거리를 L미터. 뛰어서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T. 그때 이 L을 T로 나눴을 때 V라는 문자를 쓰면서 이와 같은 직선 운동계에서는 이 V를 뭐라고 하느냐? 평균 속도라고 그래요. 직선 운동계일 때는요. 이해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원의 형태인 회전 운동계죠. 회전 운동계에서는 여기 L을 지금 A점에서 C점까지의 거리가 L이에요. 이걸 시간 T로 나눌 때 우리가 회전 운동계에서는 똑같이 V라는 문자를 쓰는데 이 경우는 이 V를 뭐라고 하느냐? 주변 속도라고 그래요. 주변 속도.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요? 주변 속도. 그런데 이제 여기 L 올 자리에 R, 시타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R, T분의 세타인가요? 세타인가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이해하죠? 그때 얘를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있는 그대로. T가 지금 뭐예요? 세크죠? T는 세크. 세타는요. 라디안법으로 표현한 각이죠.
그죠? 그래서 앞서 직선 운동계에서는 자, 이게 분명히 뭐예요? 이동거리 L을 시간 t세크로 나눈 거죠. 뭐라고 한다? 평균속도. 그런데 이와 같은 회전 운동계에서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주변 속도. 주변 속도. 그때 요 부분이에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단위 시간 1초당 이동한 라디안법으로 표현한 뭐예요? 각이죠. 지금 얘는 라디안법으로 표현한 각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물리에서 오메가라고 정의한 거예요. 오메가. 이해갑니까? 그래서 지금 오메가는 무슨 개념이에요? 각 속도예요. 지금 오메가는 각 속도. 각으로 표현한 속도란 얘기예요. 각으로 표현한 속도. 그런데 이걸 우리 회로에서는 뭐라고 한다? 각 주파수란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기기에서는 이 오메가를 각속도라고 하는데 회로에서는 각 주파수라고 하느냐? 이거 봐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각속도라는 것은 그 다음에 각 주파수라는 것은 기준 자체가 틀려요. 옆에 있는 이 그림 보세요. 이 그림. 주무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지금 이 전기자가 회전을 하면은 이런 파형이 생긴 거죠. 전기자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각속도는 얘 얘기예요. 각속도는 전기자 얘기라고요. 근데 전기자가 회전을 하여 얻은 기전력이죠? 얘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한다? 각 주파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예요. 각속도라는 것은 전기자 자체가 기준이고요. 전기자. 각 주파수는 전기자가 회전하여 얻은 기전력의 파형을 얘기할 때죠. 이때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각주파수. 각주파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각속도는 오메가는 속도는 속도인데 각으로 표현한 속도예요. 이게 한 바퀴를 돌면은 얼마입니까? 얼마? 2파이. 만약에 1초에 스몰 m 바퀴를 돈다면 스몰 m만 곱하면 되는 거죠? 한 바퀴 돌 때 2파이니까요.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스몰 n. 여기서 n은 얘는 RPS겠죠. per sec. 초당
회전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초당 회전수.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 기기에서는 RPS를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주로 쓰는 게 뭐예요? RPM, per minute, 분당 회전수죠. 환산합니다. 분당 회전수를 라지 n이라 하면은 이 꼴이 성립하기 위해서 몇? 60 나눠줘야죠. 이제 여기에 있는 라지 n은 뭐다? RPM을 의미하는 거죠. RPM. 이게 바로 뭐냐? 각속도 개념이에요. 각속도 개념. 그런데 여기 봐요 이제. 지금 그래서 요 전기자가 회전을 해서 얻은 이 파형.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뭐요? 얘죠? 얘죠? 그잖아요. 얘가 회전을 해서 얻은 이 파형 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파형에서는 각속도라는 표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똑같은 파형이 계속 반복하죠. 반복하죠. 그래서 각속도란 표현 대신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 이제? 뭐라고 한다? 각 주파수라고 한다고요. 각 주파수. 주파수는 주파수인데 각으로 표현한 주파수란 얘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원래 이제 이게 뭐예요? 물리적인 개념으로 본다면은 이 자체가 뭐예요? 초당 이동한 각 아니에요. 그래서 각속도예요. 그러면 이 각속도는 여기 발전기에서는 전기자 얘기가 각속도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전기자가 회전을 하여 얻은 이 파형이잖아요. 이해합니까? 이 파형을 얘기할 때는 각속도라는 표현 대신 무슨 표현을 쓴다? 주파수. 계속 반복되니까요. 즉 주파수는 주파수인데 무슨 주파수? 각으로 표현한 주파수란 얘기예요. 그러면 1주파당 이게 얼마요? 얼마? 2파이. 무조건 주파수란 표현이 있으면 기준이 뭐? 1초. 1초. 그러니까 지금 이 각주파수는 얼마? 2파이. 뭐? F가 와야죠. 그죠? 물론 이와 같은 2극 발전기에서는 스몰 n RPS와 주파수 F는 같죠? 얘가 1초에 스몰 n 바퀴를 돌면은 이런 파형이 n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어느 경우가 각 속도고 어느 경우가 각 주파수인지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전기자일 때는 1초당 이동한 각속도, 교류 파형일 때는 1초당 이동한 각인데 뭘로? 주파수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제 이 식에서 뭐가 나옵니까? 세타는 뭐? 오메가 T가 나온 거죠. 오메가 T.
이해합니까?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세타가 뭐로 온다? 뭐로? 오메가 t.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교류 파형의 일반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만 추가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 주변 속도죠. 자, 이건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변 속도. V는 자, R 오메가인가요? 오메가인가요? 그러면 여기서 오메가는 뭐겠습니까? 이제 각 속도겠죠. 주변 속도에서 각 주파의 쓸 수는 없잖아요. 각 속도겠죠. 이해가요? 그러면 R 2파이 라지 N 몇? 60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R이죠. 이제 2R이 뭐요? 직경이죠? 직경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주변 속도 V는 얼마다? 60분의 파이 D N 메타 퍼 뭐? 세크. 기억하세요. 주변 속도.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 교류 파형의 일반식. 일반식. 그리고 요 주변 속도 공식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반드시 이 각속도하고 각 주파수를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지금 2급 발전기일 때는 반드시 주파수 F하고 스몰 n, RPS가 뭐요? 같죠? 같죠? 그런데 여기 봐요. 이제 이와 같은 뭐가 있느냐? 이건 4급 발전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전기각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전기각. 전기각. 지금 이게 4극 발전기예요. N극, S극, N극, S극. 이제 중성축이 어디예요? 중성축. 이 부분이 뭐예요? 중성축이겠죠. 그죠? 이제 사극이니까요. 사극이니까. 중성축. 그때
중성축 부분에 이렇게 도체가 있다고 봐요. 원동기를 통해서 이 전기자를 빠른 속도로 일회전을 시켜요. 시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파형이 몇 번 나오더라? 몇 번? 2번 나오더란 얘기예요. 왜 그러는가? 여기 봐요. 일단은요, 평면각으로요, 얘가 몇 도만큼 회전하면은 자속 파이를 가장 많이 끊어요. 이게 지금 90도죠? 90도죠? 그러니까 몇 도? 45도만큼만 회전하면은 자속 파이를 가장 많이 끊죠. 그죠? 이 전기자 입장에서는 45도만큼만 회전하면은 N극 중심축 바로 밑으로 오잖아요.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 여기. 물론 얘는 이제 이리 오겠죠. 이해가요? 다시 45도 회전하면 이제 얘가 어디로 와요? 이리 오죠. 얘는 이리 오죠? 어디란 얘기예요? 여기. 맞죠? 중성축이 와버렸으니까요. 와버렸으니까. 다시 45도 회전하면은 이리 오나요? S극 바로 중심축. 얘는 이리 올 거 아니에요. 이때가 여기란 얘기예요. 여기. 이해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45도 회전하면은 이리 와버리죠? 얘는 이리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전기자가 반바퀴만 돌았잖아요. 반바퀴. 그런데 기전력은 1주파 나와버렸잖아요. 1주파. 이해가요? 그래서 한 바퀴를 싹 돌리면 몇 주파? 몇 주파? 2주파. 이제 이걸 보니까 왜 우리가 각 속도하고 각 주파수를 구분해야 되는지 이해가죠? 발전기가 2극이건 4극이건 이 자체 각 속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그지만 2극일 때에 비해서 4극으로 하니까 각 주파수는 몇 배예요? 2배 나오잖아요. 2배. 이해가요?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2극일 때는 주파수하고 스몰 n, RPS가 같죠? 같죠? 근데 4극은 주파수가 스몰 n, RPS의 몇 배? 몇 배? 2배. 6극은 주파수가 스몰 n, RPS의 몇 배? 3배. 3배.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때 그렇다면은 전기각의 개념이 뭐냐?
전기각. 이 전기각은 요 기전력의 파형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파형 가지고. 지금 이극 발전기는 한 바퀴를 딱 돌면은 몇 파이입니까? 이극은 2파이죠. 사극은 4파이. 그럼 6극은요? 6극은 6파이 되겠죠. 만약에 8극이라면 몇 배? 4배. 몇? 8파이. 지금 보세요. 2극은 2파이, 4극은 4파이, 6극은 6파이, 8극은 8파이.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항상 전기각이라는 것은 요 기전력의 파형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극 하나당 얼마? 파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웃하고 있는 극 간의 기전력의 파형은 반드시 파이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겠죠. 여기 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보세요. 얘하고 얘는 우리가 각으로 표현해요. 한 바퀴가 몇 도입니까? 몇 도? 360. 하나, 둘, 셋, 4개죠. 몇 도? 몇 도? 90도. 이웃하고 있는 극간 간격은 90도라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전기각은 요 파형이 기준이다 보니까 항상 N극 중심축에 있는 도체가 S극 중심축까지 오면은 반드시 요 파형은 파이만큼 이동하겠죠. 누구?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전기각이라는 것은 이웃하고 있는 극 간의 간격은 변화할지언정 4극은 90도, 6극은 60도, 8극은 45도겠죠. 6 나누면 60도 아니에요. 8 나누면 45도 아니에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각, 평면적인 각은 극수에 따라서 점점 줄잖아요. 간격이. 그지만 이와 같은 다극 발전기에서 N극 중심축 밑에 있는 도체가 이웃하고 있는 S극 중심축까지 이동을 하면은 2극이 됐건 4극이 됐건 6극이 됐건 8극이 됐건 몇 만큼 이동해요? 파이만큼. 그죠? 그래서 무조건 극수에 관계없이 이웃하고 있는 극 간의 전기각은 얼마다? 파이란 얘기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이 여기를 잡으면 여기까지 오면은 반주기잖아요. 반주기. 반주기가 얼마입니까? 파이잖아요. 이걸 보니까 왜 우리가 각속도하고 각주파수를 구분해야 되는지
명확히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교류의 일반식 그리고 전기각 개념입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이제 이 교류 파형의 일반식 주로 어느 때요? 회로요. 그래서 이때 오메가는 뭐다? 2파이 F를 의미하는 거죠. 2파이 F. 이해갑니까? 2파이 F. 그 다음에 이제 기기에서는 우리가 오메가 하면은 그건 뭘 의미한다? 각속도. 각속도. 기준 자체가 전기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준 자체가 기전력 파형일 때는 각속도라는 표현 대신 계속 반복되는 파형이니까 각주파수라는 표현을 쓴다는 얘기예요. 속도란 말 대신 주파수라는 표현. 구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주변 속도. 전기각.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나갑니다.